자, 안녕 얘들아. 지난 시간에 쌤이 띄워놓은 인강 별로 길지 않았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의문 변동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쌤이 개인적으로 왔던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분절 의문 애들아 기억나지? 이거 복습했어야 돼. 얘는 운소라고도 하고 뗄 수 없는 말의 길이, 장단, 고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지. 뜻을 구별하는 것 중에 자음 모음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했어. 근데 얘 혼자 단독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왜냐? 눈과 눈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길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눈 같은 자음 모음이 없고서는 얘가 실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특히나 이 말의 길이는 모음으로써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 단독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질문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지난 시간 거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문의 개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뜻 구별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고 자음과 모음 그리고 플러스 말의 길이와 같은 운소도 있었다라는 거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은, 뜻, 구별, 자음, 모음 안 있겠지 이제. 자, 그리고 우리 체계표 크게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자체를 달달 외우라기보다는 분류 기준은 알아야 돼. 다시 말해 자음이란 거는 소리가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인 건 맞아. 근데 그 많은 자음들을 어떻게 나열을 해놨어? 방해받는 위치인 조음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방해를 받는 방법인 조음 방법 얘에 따라서 나뉘어졌다는 거.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 그나 크나 끄는 같은 방법. 다시 말해 파열음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로 나오는 파열음의 방식은 똑같아. 하지만 소리의 세기가 점점 세진다 라는 걸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모음 체계표도 쌤 얘기했지. 단모음에서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었다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고 가자. 우리 국어에서 반모음은 반모음 이와 이어를 만드는 반모음 이와 오아를 만드는 반모음 오우가 있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모음 자체도 하나의 의문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의문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아 이 동그라미는 셀리는 거 아니지? 발음했을 때 아무 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어. 그리고 이어, 하나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얘는 이어라고 반모음 하나, 하나 두 가지로 이루어진 그런 의문의 개수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소 대립상 이것도 분명히 출제 요소로 되게 요새 좀 뜨는 것 같아. 자꾸 수특에도 실려있고. 자, 최소 대립상이라는 건 소리 차이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갈과 각. 의문의 개수 일단 똑같지? 그러면 뭐 때문에 달라져? 이 밑에 있는 자음들, 리을, 기역 얘네들이 하나의 쌍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됐어.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 이거는 이때는 자음, 모음 총 합쳐서 의문의 개수가 3개니까 이응과 기역이 얘네들은 짝을 맞춰서 최소 대립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받침에 있는 이응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와 가처럼 아까도 얘기했듯 맨 앞자리에 이렇게 얹어있는 이응은 소리가 안 나.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 대립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 의문의 개수가 하나, 2개니까 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받침의 이응과 그 다음에 우리 맨 위에 자리에 이응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바로 진짜 본격적으로 의문 변동 들어갈 건데 내용도 간단해. 얘들아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의문이란 게 자음과 모음이라며. 그러면 의문 변동이란 건 자음, 모음이 바뀌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한번 들어볼까?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발음하면은 국민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그래서 의문 변동이라는 거는 발음했거든? 했더니 그 결과 요거 요렇게 자음 모음이 바뀌는 거. 이 중에는 자음이 바뀌는 거겠지. 발음을 했더니 바뀌는 게 있네. 이게 의문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의문 변동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교체고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 요 2개 정도 나갈 건데 교체가 아마 압도적으로 양이 많을 거야. 자, 그리고 첨가도 매우 중요하지.
일단 쌤이 우선순위 따져보면 요 정도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운 변동의 방향을 볼 텐데, 교체부터 볼게. 방금 읽었던 것처럼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바뀐 거니까 교체다. 원래 있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축약은 뭐냐면, 되어라는 거 있죠. 되어. 되어. 두 음절이다.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 두 음절이 돼. 줄어들었네? 이것도 축약으로 본다고요. 줄어들었네? 라는 거. 그 다음에 탈락이라는 것 원래 있던 게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라는 것도 읽어보면 어떻게 돼? 낳아라고 히읗 없어졌지? 그래서 있던 게 떨어지는 거, 사라지는 게 탈락이고요. 그리고 첨가도 보면은 봐봐. 첨가는 식용유라는 말이 있어.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미리 한번 예시로 볼게요. 식용유라는 말이 발음해보니까 식용유라고 발음이 된대. 그러면 지난번에도 했던 거 우리 기억이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연음, 여기서는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응까지 괜찮고 요도 괜찮아. 유도 괜찮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없던 니은이 들어갔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없었던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간 거, 니은 첨가, 요런 것들을 우리는 첨가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향대로 한번 가볼 건데 모두가 중요하기는 해. 그리고 음운 변동이 사실상 모의고사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런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기는 하거든. 요새는 어렵게 내기 위해서 보기를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는 달달달 알고 있어야 돼. 너무 상식적으로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짚어줄 거 먼저 짚어줄게요. 자, 방금 봤던 것 중에 모든 음운 변동을 너네들이 배우고 익히고 나서는 어떤 걸 자꾸 물어보냐면 음운 변동 결과, 그래서 개수가 변한 게 있냐? 물어볼 겁니다. 뭐 쉽잖아. 첨가는 플러스 1이 됐을 거고 탈락은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자,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바뀌었냐는 거야. 이것도 예시 들어줄까? 이거 괜히 지웠네. 국민이 발음했더니 국민이 되는 거, 얘가 왜? 기억이 도대체 왜? 이응으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뒤에 오는 미음 때문이거든. 그럼 뒤에 있는 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변화의 방향은 역행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이것도 이따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앞에 자음 나눌 때 썼었던 어떤 분류기 좀 맞지. 그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중에 얘는 뭐가 바뀌었을까? 라는 것도 한번 따져볼 겁니다. 요게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한번 이해는 하고 나면은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자,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 이렇게 잡고 쌤이 중간중간마다 확인 겸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 교체라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개념은 쉬워요. 하나의 자음 모음이 발음 결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 이걸 교체라고 한대요. 우리는 5가지를 볼 겁니다. 오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중요도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 들어는 봤을 거야. 쌤은 이제부터 이거를 음끝이라고 줄여서 말할게. 자, 음절이란 거는 우리 음절이라는 이게 두 글자 있지? 여기서 음절, 한 음절, 두 음절, 이거 이 음절짜리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다시 말해,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이 각각을 우린 음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 이 음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음절 말이라는 건 마지막에 있는 받침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 그럼 다시 말해, 음절 말이라는 건 받침에는 이라고 너네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보면 받침에는 발음했을 때 딱 7가지의 자음만 소리가 날 수 있대.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걸? 너네도 이렇게 외웠잖아. 가느, 다랑, 물, 빵, 울. 뭐 되게 1학년이랑도 이거 수업했을 때 뭐 가느다란 명박이 막 이렇게도 외우던데 뭐 어떻게든 외워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받침 자리에는 이 7개만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 얘들아, 꽃 발음했더니 꽃 위에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치읓은 발음되는 거 7개 중에 없지? 그럼 얘랑 가장 비슷한 걸로 갔더니 꽃, 꼰, 꽃, 디귿이 올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낫 똑같이 치 없으니까 낫이라고 해서 얘도 디귿이 오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시옷도 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없지? 그래서 가장 비슷한 소리를 찾아갔더니
낫 이렇게 또 발음할 수 있네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억. 요거는 어떤 걸로 바뀌어야 돼? 부억. 크는 밑에 올 수 없잖아. 그러니 부억. 얘 기본형인 부억, 기억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 그럼 살짝만 어려운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부억을 얘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부억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를 알았어. 쌤이 잘려서 안 보일라나? 요렇게 보인다는, 요렇게 나타난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이 부억이라는 단어가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또 실현되는 게 달라요. 봐봐. 그거를 부억에 갖다 둬 할 때 애가 붙을 때, 다시 말해 조사가 붙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이거 부억 안에 있어 라고 해서 안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얘네들의 실현 방법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 자, 그러면은 조사가 왔을 때는 얘를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부어케라고 발음을 해. 그냥 넘겨버려요. 다시 말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그냥 연음이 돼버린다는 뜻이야. 자, 근데 우리 요 밑에 있는 안이라는 어떤 단어가 왔다고 쳤을 때 부억 간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다? 크가 그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는 거 맞지? 그치? 끝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연음이 되는 거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쌤이 이거 적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오는 애 같은 조사를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할 거야. 형식 형태소.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요거는 조금만 깊게 갈게. 그리고 이런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냐면 삼총사입니다. 조사, 접사, 어미. 요 삼총사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거든. 좀 힘이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자, 어쨌든 부억에다가 형식 형태소 조사가 왔더니 끝 일어나지 않고 바로 연음되는구나. 힘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나 봐. 자, 근데 안이라는 건 인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 있는 거 맞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뒤에 어떤 묵직한 애가 왔다? 그럼 일어날 거 다 일어나 주고 난 뒤에 연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 이렇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든 음운 규칙의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형식, 실질, 의미까지도 지금 먼저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넘어가기 전에 쌤이 비유마 들어가기 전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한번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비유마가 지난번에 설명했어. 파열음이라는 건 브로 예시 한번 들어볼게. 브. 입술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입에서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 터뜨리기는 하는데 코를 여는 비음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때 파열음과 비음은 방식은 비슷해. 똑같은데 코를 여냐 안 여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브. 이 브를 발음할 때 코를 안 열면 브가 되는데 코를 열면 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코 안 열면 드라고 발음하는데 코를 여는 순간 느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브를 코를 열었더니 무가 됐네. 그러니까 브와 무는 짝이라는 거야. 얘 비음은 얘라는 거. 그 다음에 느를 코를 열었더니 니은이 됐네. 그러면 디귿의 비음은 니은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도 역시나 얘들아 우리 영국의 음에서 나는 거 맞지? 말랑말랑한데 뒤쪽에서. 근데 그에다 코를 열면 으가 된다고. 그러면 그와 으는 또 짝이구나. 기억의 비음이 이응이구나. 이 관계를 좀 잘 봐두세요. 그러면 얘들아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위치는 똑같을 거야. 얘도 잇몸소리, 얘도 잇몸소리. 근데 차이는 뭐라고? 방법이 파열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구나.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방법이 바뀌는구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각각의 짝을 맞추고 있다는 거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비음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음이라는 거는 코로 나오는 소리였어. 자, 얘 뜻을 보면 비음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 되게 쉽지. 자, 항상 모든 개념은 너네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해야 돼. 비음하는 비음이 아니니까 비음으로 바뀌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비음 아까 볼까? 아까 뭐가 있었다고? 우리 비음에는 미음이 있었고, 그 다음 니은이 있었고 이응이 있었어. 그러면은 비음 아닌 애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렇게 될 수 있는 비음 아닌 애는 누구다?
자, 미음이 될 수 있는 비음 아닌 애는 짝이었던 비읍일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비음, 니은이 아니었던 니은이 될 수 있는 애는 디귿일 거고, 그리고 이응이 될 수 있는 비음 아닌 애는 기억이 될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짝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애들이 누구냐면 니은과 미음이에요. 니은, 미음. 자, 그럼 어쨌든 브드그가 결국 각각의 자리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볼게. 얘들아, 읽어봐. 어떻게 읽어? 국물 안 읽잖아. 어떻게? 국물. 국물 다 하고 난 뒤에 볼게. 그리고 얘는 발음하면 묻는다가 아니라 묻는다로 가는 거 맞지? 묻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밥물이 아니라 밥물 이렇게 발음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뒤에 진짜 미음이 왔네. 그리고 진짜 요거 말고 여기를 볼게요. 미음이 왔고 니은이 왔고 미음이 왔어. 그리고 니은 미음 앞에 누구? 기억이 그 자리에 있는 비음이 됐고, 디귿이 그 자리에 니은, 비읍이 그 자리에 미음, 비음이 됐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한 가지 가지고 와서 끌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뒤에 애 때문에 바뀌는 거 맞지? 이런 걸 보고 역행적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왜? 끌어당긴 애가 뒤에 있으니까. 역행동하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역행적이라고 하나만 써주라. 역행적. 역행적. 그리고 자, 또 하나 리을의 비음화라는 것도 볼 건데 쌤 방금은 비음화를 했는데 왜 또 나눠지죠? 일단 학교에서는 둘 다 비음화라고 보기는 하거든. 근데 쌤은 좀 구별을 해요. 얘는 그드브의, 얘네 브드그의 비음화라고 얘기하고, 리을의 비음화는 둘 다 비음화긴 하지만 약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나눠서 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드브의 비음화가 있는데 리을도 비음으로 바뀐대. 한번 볼게. 자, 일단 개념을 보면 리을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리을이 비음화로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이거 봐봐. 자, 리을입니다. 리을. 리을은 여기에 있어. 유음이지? 그러면 비음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은 얘가 갈 수 있는 비음은 바로 같은 위치에 리을
자, 그럼 유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인강을 또 뭔가 망했을까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좀 끊었어. 자, 그럼 유마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음은 우리 딱 하나 있었던 거 흐르는 소리 누구? 리을이야, 리을. 유음은 리을입니다. 그럼 유마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유음 아닌 애가 유음을 만나? 유음이 되는 거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음 아닌 애가 일단 유음이 될 거래. 유음은 리을밖에 없다고 했어. 그럼 얘가 누굴 만날 거야? 리을을 만날 거네. 누가? 그러면 리을이 될 수 있는 유음 아닌 애는 누구냐?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서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이 되는 거 한번 예시로 확인을 해볼게. 느, 르의 관계 둘이 만난 거 맞지? 그래서 발음 결과 라가 됐네. 그러네. 느르가 만났더니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권력을 보면 얘도 니은 리을 만났네. 근데 르르로 바뀌었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면 랄이죠. 그치? 리을 리을로 바뀌었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들이 차이를 찾아줄 수 있을 텐데 얘네들은 느르로 만났어. 그리고 얘네들은 르로 만났고 똑같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로 만났어. 아, 그러면 이 유음이라는 것이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어쨌든 만나기만 하면 바뀌는구나 라는 거 끌어낼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방향을 따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르 관계는 리을이 뒤에 있었고 이 리을 때문에 바뀌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뒤에서 시작됐다 하여 역행적 유마라고 합니다. 역행적 유마.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느르가 뭐가 돼? 르르가 돼. 왜?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그래서 역행적이고요. 자, 그러면은 역행적의 반대는 뭐냐? 순서대로 간다고 하여 순행적입니다. 순행적. 자, 그럼 얘네들도 쓸 수 있겠지? 어떻게? 르가 되는 거. 어떻게?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됐나요? 방향도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마는 딱 이 정도만 알면 돼. 어떤 거?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오늘의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외음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외음화는 쌤이 개념을 뭐 비음화는 비음 아닌 게 비음을 만나 뭐 비음이 되는 거, 유음화는 유음 아닌 게 유음을 만나 유음이 되는 거 라고 했지만 국외음화는 단호하게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 쌤이 이거 이해시키려고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 국외음화는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즈츠가 되는 거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국외음화가 뭐라고?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즈츠가 되는 거 이렇게 그냥 제발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굿이 그럼 원래 얘들아 순서대로 보면 구디로 먼저 연음돼야 되는 거 맞지? 연음시키고 나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디귿이 누굴 만나? 이를 만났어. 그래서 구지가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럼 뒤에 것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 연음되니까 어떻게? 해도디였어. 그리고 이 디가 이 디귿하고 이랑 만났네. 그래서 해도지로 바뀐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볼까? 이것도 얘들아 연음되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거 히읗이랑 드랑 합쳐지면 트가 되거든. 처음에 거티다라고 이거 축약이 먼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트하고 이하고 결합했네. 치가 됐네. 거치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 갓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넘어가. 가티 연음이 돼요. 근데 트하고 이가 만났네. 그래서 가치가 된다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국외음화라는 건 그냥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즈츠가 되는 거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나 반모음 이가 굉장히 중요해. 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방금 봤던 여기도 히 할 때도 여기 이 있지. 그리고 여기도 이 있지. 이가 왜 중요하냐?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근데 우리 앞에서 해서 알잖아. 형식 형태소가 누구야? 조사, 접사, 어미, 삼총사라고 했잖아. 힘없는 애들 셋이 오면 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꼭꼭꼭 힘없는 애가 오면.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선생님들이 1학년 때 내신으로 냈던 게 뭐였냐면, 자, 봐봐. 나는 저기 밭이랑 논이랑 많이 가지고 있어. 밭이랑 논이랑 나는 부자여서 이런 게 참 많아. 할 때 밭이랑 논이랑 할 때 요거 우리 뭐랑 뭐 조사인 거 맞지? 조사. 그러면은 조사는 형식 형태소다. 이까지도 갈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형식 형태소 1항이 왔어. 그러면은 바로 넘겨줘야 되지. 밭이랑. 그리고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뀌어? 얘는 밭이랑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우리 트가 이를 만날 건데 이때 이는 형식 형태소 이가 맞지? 그러니 밭이랑으로 발음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국외음화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밭고랑 할 때 고랑 있지? 이렇게 고랑, 한 고랑, 두 고랑 이렇게 있는 거. 그 고랑은 형식 형태소 아니잖아. 명사잖아. 근데 고랑과 똑같은 말이 이랑이야, 이랑. 그러면 이것도 뭐랑 할 때 그 조사가 아니라 이것 자체로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명사거든. 그럼 명사가 왔을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왜냐? 항상 뒤에 있는 이나 반모음이는 형식 형태소 힘 없는 애여야 했어. 근데 얘는 실질이고 힘이 있는 애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볼게. 자, 부억 안과 똑같습니다. 먼저 일어날 거 다 일어나줘야 돼. 먼저 이 끝이 일어나줘야 되지. 맨 밑에 트가 드가 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밭이랑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 자음이 오고 이가 오면은 니은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거까지만 이해하고 뒷부분에서는 쌤이 뒤로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디귿뒤에 비음이다. 비음 결과 반리랑이 되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이해 안 되는 과정이라도 쌤이 다음 인강에서 꼭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똑같은 밭이랑이지만 형식 형태소인 이가 오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왜? 힘없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하지만 단 고랑 같은 명사, 우리 형식이 아닌 실질 형태소가 왔다? 그럼 국외음화를 일으켜주면 안 돼.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국외음화에서는 포인트는 이와 반모음이고 얘네들은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조사, 접사, 어미여야 한다라는 거를 꼭꼭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 쌤이 잔디, 디디다, 티끌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 얘는 왜 가지고 왔냐면 쌤, D랑 E랑 결합하잖아요. 그 다음에 D랑 E랑 결합하고요. T랑 E랑 결합하네요. 그럼 국외음화 일어나면 얘들아 우리 잔지라고 하고 지지다라고 하고 티끌이라 하니? 아니잖아. 그럼 얘는 국외음화가 왜 일어나지 않은 거야? 왜 일어나지 않을까? 얘 정답은 뭐냐면 위에 거를 다시 한번 쌤이 얘기를 할게. 드트가 이나 반모음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난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를 만나는 거지. 두 개의 결합이라고 봐줘야 돼. 근데 밑에 있는 걸 보면 쌤, 잔디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형태소하고 새로운 형태소가 만난 게 아니라 그 자체 아닌가요?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쌤, 어떤 형태소하고 어떤 형태소가 만난 게 아니라 이거 그 자체잖아요 라고 너네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답 어떻게 써야 된다? 형태소 그 자체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개념 자체가 어떤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니까 형태소끼리 결합해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 자체, 이건 형태소 하나의 내부라서 서로 만나는 게 아닌데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다룰 게 많지. 어떤 거 형식 형태소고 형태소끼리 만나야 된다라는 거 꼭꼭꼭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까지 여러 방면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학교에서도 다룰 거야. 국외음화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국외음화가 없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부처님, 지금의 부처님도 부처, 현디, 티다 이렇게 국외음화 안 된 상태로 발음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근대 국어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근데 그때는 또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드트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모든 드트.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봐봐.
잔디, 쌤 형태소 내부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이제는. 근데 뒤로 넘어갔을 때 부처, 쌤 이거 부처님 할 때 부처 이거 형태소 내부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똑같은 거지. 근데 얘네들은 모든 드트가 전부 다 국외음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야 너무 다 바뀌는 것 같네. 제한을 두자.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바뀐다 라고 이제 새로운 좀 제한적인 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는 국외음화가 만들어지기 처음에는 모든 드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부처, 형태소 내부든 아니든 부처로 바뀌고, 현디 얘도 형태소 내부잖아요 쌤. 그치만 그냥 바뀌는 거야. 왜? 옛날 거였으니까. 그리고 티다. 쌤 트가 이를 만났더니 바뀌었어요. 근데 형태소 내부인데요. 상관없어. 옛날 거니까. 알겠지? 우리 전통적인 역사적인 국외음화에서는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나 반모음 이 형식 형태소로 제한이 됐다라고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연계를 합니다. 예전 거랑 비교해서. 됐죠? 자, 그러면은 요까지가 국외음화 끝이야. 얘들아 다 왔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야 되는 거 주로 나오는 함정을 한번 볼게. 얘들아 꽃이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꽃이라고 해서 무슨 변동이 일어나? 음운 변동. 속으면 안 돼. 이거 음운 변동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던 받침이 뒤로 연음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거는 뭐야 그냥 연음되는 건데 근데 왜 이게 나왔지? 근데 애들이 이거 가지고 막 속아. 왜? 트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너무 국외음화가 드트가 드트로 드트가 드트로 이렇게 하다 보면 트만 보면 다 국외음화라고 해. 이런 허접한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실제로 너네들이 이거 쌤 말 듣기 전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먼저 발음해 볼래? 실수로 밭을 밭에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네들은 트로 바꿔주면 안 되는 거 맞지? 왜? 일단 첫 번째, 에, 쌤 조사입니다. 형식 형태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나 반모음 이 아니야. 아니지. 얘네들은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기 때문에 밭을 밭에 라고 읽어줘야 돼. 얘를 국외음화 시키려면 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 쌤 조사인데요. 조사인데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를 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치다. 이것도 왜 가지고 왔냐면 얘들아 똑같은 이유야. 트가 트로 바뀌어, 트가 트로 바뀌어. 이것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트만 보면 국외음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근데 얘는 원래부터 트였어.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쌤이 진짜 뭐 이런, 쌤 누가 이런 거에 빠진다고 가져와요 하겠지만 1학년 때 이런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나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웃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국외음화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음운 변동, 된소리 대기로도 갈게요. 얘들아 너무 빠르거나 하면 잠깐 멈췄다가 정리하고 다시 켜서 따라오는 거야. 자, 된소리 대기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왜? 된소리가 아닌 게 어떤 환경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물어볼게. 된소리에 뭐가 있어? 끄, 뜨, 뿌, 쯔, 스. 쉽잖아. 된소리가 끄뜨뿌뜨스야. 자, 그러면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된소리가 될 수 있는 된소리 아닌 애가 누구야? 끄가 될 수 있는 거 누구? 그. 뜨가 될 수 있는 거 드. 뿌가 될 수 있는 거 브. 그 다음 똑같이 즈, 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얘네들도 명칭이 있습니다. 끄뜨뿌뜨스가 된소리라면 그드브스즈는 예사소리라고 할 거야. 예사소리. 밑에 써있네. 예사소리가 얘네들을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될 거야. 그럼 된소리 되기가 뭐라고? 예사소리가 어떤 환경에서 된소리가 되는 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환경인지 한번 가볼 건데 중요한 건 요 두 개. 사실 된소리 대기의 환경을 4가지를 다 외우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된소리 대기 이 환경을 외우는 건 중요하다고 쌤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은 보기로 이 4가지를 다 주기는 하거든. 근데 이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 자, 그러면은 한번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뀔 건데 어디 뒤에서 바뀌냐면 그드브 뒤에서 바뀌어요. 그드브 뒤에서. 일단 예시를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있는 요거 예사소리다. 그럼 발음 어떻게 해? 국, 밥 이라고 발음하는 거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바뀌는 거 보고 너네들한테 이거 왜 바뀌었어? 라고 하면 예사소리 앞에 그드브 있거든 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요거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
입다죠. 자, 그럼 된소리 대기 일어났네. 환경을 보니까 그 앞에 그드브가 있는 거야. 자, 마지막도 꽃도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 이거 왜 저거 이렇게 쓰니? 꽃도 순서대로 가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음끝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도야 도. 자, 그리고 나서 꽃도 최종 발음 보니까 꽃도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네요. 자, 그럼 된소리 대기 일어났네. 누구 때문에? 앞에 그드브 때문에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걸 쌤이 꼭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그드브 뒤에서 바뀌는 건 모든 환경에서야. 모든 환경.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이 와도 그드브 뒤에서는 전부 다 된소리가 된다고. 자, 그래서 가지고 온 거 보자. 국밥. 요거 어떤 단어와 단어, 국이라는 단어, 밥이라는 단어 합쳐져서 합성어 된 거 맞지? 이 합성어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입다, 나중에 하겠지만 입다, 입고, 입어서, 입으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활용한다고 하거든. 이때 바뀔 때 앞부분에 있는 걸 어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꼬리 같은 애를 어미라고 하거든. 꼬리 밑자를 써서. 그럼 어쨌든 단어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 입다,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건 너네들 알잖아. 꽃도 있구나, 꽃이 있구나. 꽃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왔어? 조사가 왔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에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드브 뒤에 예사 소리는 모든 환경에서 다 일어납니다.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 다 일어나. 왜 뚜라고 바뀌어? 앞에 그드브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모든 환경에서 일어난다. 정리.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 예사 소리도 바뀌는데 너무 중요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야.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 그럼 여기서 얘기하기 잘했네. 얘들아, 입다 할 때 이 동사의 앞부분, 입다, 입고, 입어서 할 때 바뀌지 않는 입을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이란 건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있다는 거네. 예를 들면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고, 신어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럼 보면 신다라고 했을 때 니은으로 끝나는 용언이야. 그랬더니 발음하니까 신다가 되는구나. 안 어렵지? 얘들아, 이거 된소리 대기 왜 일어났냐? 라고 물어보면 니은 뒤에서 일어나요? 라고 하면 안 돼. 무슨 니은 뒤?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서 일어나요? 라고 풀네임을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똑같이 가볼게요. 얘 발음하니까 담따가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 된소리 대기 왜 일어났다고? 미음 뒤어. 안 된다고. 어떻게? 용언의 어간 미음 뒤라고 꼭 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안따, 우리 아기를 껴안다 할 때 그 안따입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어떻게 대답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라는 거를 꼭 생각해. 자, 그러면은 쌤이 몇 가지 예외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했거든. 좀만 더 집중해줘. 자, 일단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읽어? 나는 그 사실에 정말 안도했다. 안도라고 안 하는 거 맞지? 쌤, 이거 니은으로 끝났는데 왜 얘는 안도라고 안 해요? 안따는 하잖아요. 왜야? 왜 그렇게 얘네들의 차이가 있어? 안따는 니은으로 끝나지만 누구?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서 일어나니까 얘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거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미음 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발음해보면 얘는 너네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봄비가 내려라고 하는 사람 없어. 봄비가 내려라고 된소리 되기 일어나. 근데 이거 된소리 되기야 아니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된소리 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발음 결과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로 바뀌었잖아. 된소리 되기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니은 미음 뒤에서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역시나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이 아니니까. 알겠지? 요거랑 차이를 좀 생각을 해줘. 얘는 원래부터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은 애고 얘는 일어났어. 하지만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궁금해야지. 쌤, 얘는 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하겠지만 아주 나중에 할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거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오늘 하는 거에서 포인트는 요거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이 아니면 요거 일어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얘 원인을 이렇게 찾는 거 아닙니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어간이 포인트야. 자, 그러면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용언의 어간과 관련된 거 쌤이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생각해봐.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자, 그럼 아까는 분명히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라서 신따, 담따, 안따가 됐는데 얘네들 어간 맞잖아, 얘들아. 근데 얘는 간다. 얘도 안다. 얘네들은 왜 안따와 간따가 안 돼?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래? 얘네들은 발음하면 간다와 안다거든? 똑같은 어간이고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얘 기본형이 뭐죠? 사전에 간다를 찾으려면 뭘 검색해야 돼? 간다가 아니라 가다를 검색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안다, 기본형을 보면 사실을 알다라고 기본형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형을 봤을 때 얘는 가다고요, 얘는 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니은, 미음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지. 기본형을 적용해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된소리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지. 되겠지? 이것도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쌤하고 아이고 나 끝난 줄 알았네. 미안하다. 조금 더 남았네. 조금만 더 갈게, 쌤. 너무 신났다, 나도. 자, 그러면은 된소리 대기 너무 중요한 거 두 가지. 그드브 뒤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경우,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또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거는 계속 보기로 줄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도 일어난대. 근데 포인트는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몰라 일 거야. 자, 그럼 일단 지금 외워둡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은는 을던이야. 일단 지금은 이것만 외워놔. 은는 을던 뒤에서 바뀐대요. 은는 을던. 자, 예를 들면 먹는 꽃, 먹을 꽃, 먹던 꽃, 먹은 꽃처럼 이렇게 은는 을던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을 때 된소리가 되는 환경을 보면 먹는 사람, 먹을 사람, 먹던 사람, 그 다음에 먹은 사람 이렇게 은는 을던이 왔어. 근데 그 중에 을 뒤에서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먹는 사람, 먹던 사람, 먹은 사람, 먹을 사람 이렇게 사람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은는 을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 중에 리을 을로 끝나는 경우 뒤에 있는 것이 된소리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발음해보면 이것도 하는 것, 하던 것, 한 것, 할 것 중에 은는 을던 중에 요거 리을 뒤에서만 할 것이라고 바뀌지. 쌤 요거 은끝 일으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뒤에 것도 보면 가는 수, 갈 수, 가던 수, 간 수 중에서 은는 을던 중에 을만 리을 뒤에서 갈 수로 바뀌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되겠죠? 안 어렵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넘어가 보면 한자어 리을 뒤에 다사조 요거 드스즈가 바뀌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어.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는 바뀌는구나. 갈등, 갈증, 혈서 전부 다 한자어고요. 리을로 끝났어. 근데 뒤에 누구? 드, 스, 즈 얘네들이 왔을 때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발견도 한자거든. 리을로 끝나는 한자야. 근데 발견이라고는 안 해. 왜? 뒤에가 다사조 이게 아니거든. 됐을까? 그래서 한자어 뒤에 드스즈만 바뀌는 거 그냥 그렇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에서는 4개의 환경이 있는데 웬만하면 눈으로 좀 익혀두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반드시 암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하고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요거 질문종 요것도 확인 문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굳히다라는 말이 있어. 굳히다. 쌤이 발음 어떻게 했어? 굳히다. 최종 발음은 굳히다거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굳히다가 될 겁니다. 굳히다. 굳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보면 쌤, 트 더하기 2예요. 자, 확인해야 되는 게 뭐야? 굿히다 할 때 이가 형식 형태 소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히라는 거 자체로 어떤 실질적인 뜻 없잖아. 형식 형태 소도 맞네요. 그러니 구개음화가 일어나 굳히다까지 가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답. 음운 변동의 횟수는 몇 번? 2번이죠.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지? 한 번 일어났고 한 번 더 일어났고. 자, 그리고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보면 얘들아 이거 셀려보면 편해. 이거 몇 개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그치? 근데 그 결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됐어. 그러면 음운 변화의 개수가 하나가 줄은 거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냐? 드와 흐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일어났구나 까지도 가주시면 돼요. 안 어렵지?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 오늘 쌤이 예시로 참 많이 썼는데 국민이라는 의문변동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거 의문변동 뭐 일어난 거야 얘들아? 미음이라는 애 앞에서 그가 자기 자리에 있는 이응으로 바뀐 거지. 비음합니다. 비음아. 자, 그럼 비음화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가 으로 바뀌었을 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중에 어떤 변화를 겪느냐? 한번 고민해봐 얘들아. 그는 어떻게 발음된다 했어? 터지면서 나온다고 했고, 이응은 어떻게? 코를 여는 거니까 코 여는 방법이 달라졌네. 근데 위치는 같은 위치였지. 우리 일직선상에 있었다고 했으니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좋은 방법만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아무거나 딱 잡고 국외음화는 뭐가 바뀌는 거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축약까지 가려고 했는데 좀 양이 많아질 것 같네. 축약부터 해서는 다음 시간에 인강으로 제공을 하고 얼른 음운변동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꼭 인강을 챙겨보세요. 자, 수고했어요.